안녕하세요 여러분. 전 영상에서 이 머리 스타일링 하는 방법 영상에서 너무 오셨나요 다들? 이런 컬을 넣을 때마다 너무너무 궁금해 하셔서 일단 고데기 영상 먼저 올려두었고 다행히 여러분들이 메이크업을 궁금해 해주셔서 제가 메이크업 영상도 이렇게 들고 왔는데요. 제가 오늘 제일 마음에 들어서 영업을 드리고 싶은 제품은 이 하이라이터. 이게 잘 보일진 모르겠지만 제가 여태까지 코랄빔에 꽂혔을 때 여러 가지 하이라이터를 조색을 해가지고 보여드렸는데 이거는 단독으로도 코랄 컬러가 나온다. 너무 예쁜 코랄빔이다. 그리고 이 립 조합이 너무 예쁜 거예요. 치크도 예쁘긴 한데 립에 이 색감 조합이 되게 오묘하고 예뻐가지고 그러니까 요즘 아이 메이크업을 진하게 들어가면은 치크나 립에서 뺀다던가 이런 경우가 있는데 오늘 아이 메이크업은 힘이 들어간 정도가 중상? 치크 중, 립 중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어디 하나 진해 보이거나 튀어 보이지 않는 그런 되게 조화로운 메이크업 조합이고 네일도 하고 왔습니다. 너무 귀엽죠? 새해 맞이 새로운 느낌의 메이크업 룩과 헤어스타일도 알려드리고 또 오랜만에 초심을 찾은 60분 겟레디를 할 예정이에요. 편하게 볼 수 있는 그런 60분 겟레디를 한번 오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 소프티한 로즈 메이크업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이크업 시작! 패드는 메디힐. 오늘은 정말 60분 겟레디다운 60분 겟레디를 찍어보려고 합니다. 60분 겟레디가 어느 순간 너무너무 의도한 바와 다르게 양질의 무언가가 되어버려서 그래서 그냥 편하게 볼 수 있는 느낌으로 다시 초심 잡기. 영상 텀이 좀 길었어가지고 좀 유독 길었어가지고 근황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스킨케어 하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집에 6, 7년 정도 살았는데 이거 입술 덮어야 되는데 이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없을 때도 마스터키로 열고 들어와가지고 집을 보여주겠다고 좀 하는 그런 말이 안 통하는 분이어가지고 제가 집에 붙어있을 수밖에 없었고 언제 올지를 몰라서 촬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와 너무 스트레스가 컸어요. 이것 때문에 나의 모든 일정이 틀어지는 해서 집을 보여주고 저도 집을 알아보고 있고 근데 일자는 다가오니까 일단은 집에 그 6, 7년 동안 쌓인 짐들을 싹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뭔가 저장 강박증처럼 못 버리고 있었던 것들 1년 이상 안 본, 손을 안 댄 것 기준으로 좀 싹 버리고 있어요. 짐을 아직도 비워야 하는데 놀랍게도 한 달 넘게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러는 와중에요. 맙소사 이게 웬걸. 제가 사고 딱 한 번 사용한 최근에 구매한 샤넬 립스틱이 지금 없는 것 같거든요. 버린 것 같아요. 오늘 그거 쓰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인스타에서 보고 영업당해가지고 구매했거든요. 근데 그게 품절이었어서 겨우 구매를 했는데 겁나 건조한 때에는 나이트 케어 루틴대로 세럼 조금 좀 겔 같은 제형의 세럼을 얇게 이제 깔아주고 이거 배터리 충전해야 되나? 사운드가 왔다 갔다 하네. 이 부스터 프로를 쓰면은 확실히 피부 속부터 되게 약간 엄청나게 말랑말랑해진다고 해야 되나? 이게 유수분 밸런스가 안 되게 광고 멘트 같은데요. 유수분 밸런스가 안 맞으면은 피부 속 건조가 더 빨리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사용을 해가지고 먹이고 안 먹이고의 차이가 굉장히 커서 특히나 이 포레스트 세럼이 제가 여태까지 써본 세럼이나 앰플 중에 이런 디바이스 기기랑 되게 합이 좋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주변에도 실제로 제가 추천을 했어요.
혹시 연말 맞이해서 추천해줄 거 있어? 제품 추천해줄 거 있어? 라고 이제 물어보길래 제가 색조를 추천을 해줄 줄 알았대요. 근데 저는 디바이스 기기를 사용을 한다고 하길래 이거 포레스트 세럼 한번 써봐. 진짜 궁합이 좋아. 라고 추천을 해줬어요. 근데 광고 아니고요. 제가 이거 영상에서 보여드린 지 1년 넘지 않았나요? 되게 잘 쓰고 있어서 이 조합을. 그래서 지금같이 굉장히 건조할 때도 낮에도 좀 잘 쓰고 있다. 근데 이제 시간이 남아 돌 때만 가능해요. 저도 빨리빨리 나가야 될 때는 이거 할 시간이 없어서 오늘같이 촬영을 해가지고 뒤에 일정이 없다던가 하면은 여유롭게. 예전에는 엄청 꼼꼼하게 했었거든요. 이 디바이스를 쓸 때. 근데 이제는 귀찮아가지고 뭔가 한 자리에 오래 안 머물러 있어요. 왜 이렇게 빨리빨리 가, 시간이? 나 혼자 할 땐 시간 진짜 안 갔는데? 촬영해서 그런가? 그리고 이마 할 때는 눈부셔서 눈 감고 해요. 올해 또 제가 10주년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10주년 맞이 제가 한 번도 안 해본 유형의 프로젝트를 하느라고 연말부터 미팅도 엄청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정신이 빠져 있다. 굉장히 정신이 없다. 저번에 트러블 났던 거 흉이 이렇게 나버려가지고 노스카나게를 발라볼까 해요. 흉이 남기 되게 쉬운 위치에 트러블이 나버리는 바람에. 테스트 중인 제품입니다. 매일매일 바르고 있어가지고. 이게 디바이스를 써도 어쨌든 또 피부에 흡수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렌즈를 껴주도록 하겠습니다. 렌즈는 피픈 비비안 웨스트우드 라온 애쉬 그레이일 거예요. 오늘 메이크업에 어울릴지. 제가 이렇게 과한 느낌을 주는 그래픽의 렌즈를 잘 끼지 않다 보니까 이게 축고정이 아니어서 좀 그래픽이 돌아갑니다. 근데 축고정 렌즈는 저한테 너무 두껍게 느껴져요. 한번 눈이 건조한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컬러 렌즈는 산소 투과율이 되게 낮아가지고 눈이 금방 건조해지거든요. 저 이거 안약 넣을 때 이렇게 옆으로 넣지 말고 이렇게 한 방울 제대로 떨어뜨려서 사용하라고 알려준 제티분이 있었는데 이렇게 하면 안 좋은 건지 궁금해요. 그냥 이렇게 옆으로만 넣으면은. 많이 썼다. 6번 세럼. 어쨌든 축고정이 그래서 훨씬 더 렌즈가 두껍기 때문에 이런 그냥 일반 컬러 렌즈도 되게 답답하거든요. 눈알이. 근데 축고정은 그게 더 엄청 잘 느껴져서 잘 못 낍니다. 착용감도 별로 좋지가 않고. 아니 여러분, 제가 앞머리를 잘랐는데 제가 약간 충동적으로 레퍼런스를 숱이 많은 앞머리를 가져갔거든요. 그래서 사진이랑 똑같이 잘라주셨는데 느꼈던 거죠. 아, 모델이 예쁜 건데 앞머리가 예쁜 게 아니라 모델이 예쁜 거였는데 간과했다. 오 마이 갓. 나스 라이트 리플렉팅 세럼 쿠션 파운데이션 사울. 색상이 안 맞아서 한 번도 안 써봤거든요. 맞는 색상이 없어서. 근데 요즘 약간 그래도 어두운 것 같긴 한데 피부가 좀 어두워진 것 같아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외출을 한 것도 아닌데 왜일까? 네, 맞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한번 시도를 해볼게요. 맞는데?
왜냐면 예전에 서울 처음 나왔을 때는 피부보다 좀 어둡다고 느꼈거든요. 피부가 어두워진 게 맞나 봐. 선크림을 안 바르고 다니거든요, 제가. 확실히 쌓이고 쌓여서 진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컬러 맞는데? 괜찮은데? 그쵸? 뭔 얘기하고 있었지? 요즘은 약간 스트레스를 덜 받기 위해서 과한 걱정을 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되게 노력 중이에요. 사소한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다. 나쁘지 않은데? 이 쿠션 칭찬이 많은 이유를 알겠어. 밀착력이 아주 좋군요? 오, 뭐야? 잠깐만. 이렇게 쿠션 퍼프에 묻어있는 먼지 같은 것들이 이제 터치를 하다가 묻어나면은 스크류 브러쉬로 그냥 살살살 긁어내세요. 너무 좋은데? 서울 컬러가 리뉴얼된 건가? 아니겠지? 아니면 그 당시에 내가 썼던 컬러가 서울이 아니었던 건가? 왜냐면 제가 처음에 나스 쿠션을 썼을 때 제가 테스트했던 컬러들이 조금 붉거나 노랗게 느껴졌었어요. 그래서 사용을 못한 거였는데 잘 맞는데? 내가 왜 안 맞는다 느꼈었지 그때는? 아 확실히 부스터 프로로 기초를 해주고 안 해주고 베이스 먹는 느낌이 달라요. 음, 되게 괜찮다. 근데 이게 무너질 때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발릴 때는 되게 글로우한 느낌으로 피부에 착 붙어서 발리는데 요런 게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면은 유분만 싹 올라오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느낌을 선호하지를 않아서 얘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나스 베이스는 제가 컨실러 말고는 잘 안 썼어가지고 영상에서는 한 번도 안 보여드린 것 같은데? 첫인상 너무 좋고 제가 직전에 올렸던 겨딥 메이크업 영상 있잖아요. 그게 사실 앞머리 가발이에요, 여러분. 저 그 당시 앞머리가 없었어요. 근데 그런 느낌으로 자르고 그랬나 봐요. 아, 너무 너무 오랜만에 자르는 앞머리였는데 말도 안 되는 도전이었다. 눈썹 꽤 많이 자랐는걸? 별론데? 그리고요, 여러분. 제가 요즘 너무 잘 쓰고 있는 맥의 스튜디오 픽스 컨실러 팔레트입니다. 여기에 위에 있는 쉐이드들은 좀 어둡고요, 저한테. 맨 아래에 있는 이 연어색 컨실러로 옆에 있던 이 흉터 색소 침착 가려주고 제가 원래 이런 거 되게 작은 브러쉬로 되게 섬세하게 했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다. 이거 필리밀리 브러쉬로 터치를 하면은 훨씬 더 빠르게 커버가 가능한데 뭉치지도 않고 좀 큼지막한 애들은 얘로 가리고 있어요. 어쨌든 12월 달에 이러저러한 이슈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스트레스를 제가 애매하게 받으면 살이 찌고 많이 너무 힘들면 이제 살이 훅 빠지는데 애매하게 받았던 거죠. 그래서 식욕이 확 도는 타이밍에 두쫑쿠를 만나버렸다.
그래서 두쫑쿠를 먹어서 두쫑쿠가 칼로리가 엄청 높더라고요. 햄버거 하나랑 거의 맞먹더라고요, 그 한 개가. 그래서 그거를 제가 거의 이틀, 사흘에 하나씩 먹었더니 살찐 제 모습을 거울로 봤는데 제 남동생이 보이는 거예요, 제 얼굴에서. 굉장한 자극이 되었다. 언니 뭐가 살쪄? 라고 하는데 저는 제 기준 일정 이상 넘어가면 바로 살을 빼기 시작하는 편이어서 집에 화장대가 없거든요. 그냥 컴퓨터 책상에 앉아서 메이크업을 하는데 메이크업을 할 때 햇빛이 이제 이렇게 왼쪽으로 들어오는데 계속 거기 앉아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왼쪽에 주근깨가 엄청 생긴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전에 해가 매일매일 위치가 바뀐다고. 그래서 작년 1월에 뜬 해랑 올해 1월에 뜬 해랑 또 이제 다르고 어제랑 오늘도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머, 나 지금 또 가리고 있었나? 그래가지고 이렇게까지 해가 들어온 적은 처음이어서 밖에서 해를 받을 일이 거의 없어서 몰랐는데 매일매일 같은 위치에서 같은 햇빛을 받으니까 확실히 주근깨가 생기는 것 같아요. 왜 어떤 글자를 봤거든요? 트럭 운전하시는 분이 한쪽 팔에만 피부염이 생긴 거를 봤는데 선크림을 발라야겠다. 근데 집에서도 바르기 귀찮긴 해요. 집에서 누가 바르겠어요, 솔직히. 말이 안 돼. 어머, 나 얼굴 완전 제대로 가리고 하고 있었네? 맙소사. 여러분, 그 트러블용 이렇게 니들 패치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흉터 생긴 거, 색소 침착 생긴 거 위에 흔적 패치도 니들 패치로 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몇 번 붙여보고 있는데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절실하니까 그냥 뭐라도 붙이고 있는 건데 여러분들은 효과를 본 흉터, 색소 침착, 기능성 제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가리지 마라. 작은 거를 써야겠어. 큰 거를 말고 요만한 걸로 바꾸겠습니다. 저 컨실러 오래 하죠. 60분 겟레디 때나 자르지 않고 올리는. 우와, 이거 피부 광 미쳤다. 글로우 쿠션이었구나. 난 왜 약간 세미매트하다고 생각을 했지? 뭔가 약간 이미지가? 여러분, 피부 광 보세요. 구찌 파우더. 제가 전 영상에서 보여드린 이후로 미친듯이 쓰고 있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거 봐요. 광 바로 싹 죽여주는 거 보이시죠? 여기 눈썹 위에 있는 광이랑 여기 있는 광이랑 눈썹 위도 이렇게. 어머! 근데 가볍다는 게 너무나도 큰 장점인 거죠? 보세요, 여러분. 이 앞에 있는 광도 제가 항상 하던 그 데인드한 존 하이라이팅 되는 부분 말고 파우더를 해주면은 이제 조금 누군가에게는 고급 스킬이겠지만 저한테는 오히려 하이라이터를 덜 해도 되는. 보이시죠? 이렇게 하이라이터를 한 것처럼. 나 좀 멍청하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라인을 따라서 잡아주면은 알아서 이렇게 된다. 미쳤죠? 그래서 이마에 있는 부분도 유분기 싹 눌러주고, 그래서 코도 제가 늘 하이라이터 하던 부위만 빼놓고 미간, 코끝,
여기만 빼놓고 파우더를 하는 거죠. 하이라이터를 안 할 거라면 이렇게 파우더를 해주는 편입니다. 그럼 알아서 이렇게 광이 남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 하이라이터인 거 같죠? 대박이죠? 근데 저는 하이라이터 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따가 하나 덮어줄게요. 우! 아주 마음에 들어. 그리고 레브상을 끼워놨던 액기본첩에다가 이렇게 양 조절을 해가지고 평상시에 안 깨지게 완충제를 넣어놓고 완충제는 양 조절할 때 쓴다. 근데 제가 실제로 최근에 이거 화장품 막 정리한다고 이것저것 버린다고 하다가 얘를 엄청 크게 떨궜거든요? 근데 평상시였으면 제가 얘를 떨궈본 전적이 있어서 충분히 깨지고도 남았을 만한 자극이었는데 이 액기분첩 덕분에 멀쩡했다. 다시 네이밍 쉐이딩에 있는 무펄 하라로 한 제티가 팔자나 이제 옆광대 어떻게 무펄 하라로 하냐고 물어봐준 뒤에 영상에서 쓰고 나서 그냥 이게 루틴이 돼버렸어요. 알려주려고 했다가 생각보다 하니까 되게 마음에 들어가지고. 근데 확실히 이렇게 얼굴에 음영 같은 것들을 싹 걷어내서 도화지처럼 만들어놔야 색조가 훨씬 더 잘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피부가 깨끗한 것도 깨끗한 건데 그거랑 논외로 이렇게 얼굴에 음영 같은 것들, 꺼져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렇게 눈썹을 그릴 건데 어차피 가려지니까 앞머리가 있는 흑발인 눈썹인 분들은 주의하셔야 할 게 진하게 그리면은 앞머리가 이제 커튼 쳐지면서 중첩이 돼가지고 더 진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차라리 빈 곳만 가볍게 칠해준다고 생각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난 눈썹 신경 안 써 하신다면 뭐 상관이 없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앞머리가 있을 땐 눈썹을 최대한 더 대충 그리려고 합니다. 빈 곳을 채워볼게요. 근데 구찌 파우더가 유분기를 싹 잡아주는 만큼 살짝 속건조가 좀 느껴져서 기초를 되게 잘하고 바르거나 아니면 양 조절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오늘 평소 기초랑 다르게 제품의 개수를 줄였잖아요. 크림을 안 발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약간 건조하게 느껴져요. 평상시에는 앰플 2개, 크림 하나 이렇게 발라서 괜찮았는데 애교살 한 제티가 이거 애교살 그리고 나서 푸는 브러쉬 혹시 다른 거 뭐 괜찮은 거 있냐라고 했는데 그냥 원래 쓰던 게 이렇게 좀 작고 땅땅한 브러쉬였거든요. 근데 요런 거여도 괜찮다. 얘는 되게 흔한 느낌이거든요. 옆으로 봤을 때도 19번 같은 애도 요즘은 되게 잘 나와 있어서 브러쉬들이 찾으려면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총알 브러쉬여도 괜찮아요. 작은만한 총알 브러쉬. 예를 들면 작아야 되거든요. 작고 땅땅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되게 잘 쓰는 투크 이거 3번인데 투크 2번이나 머스트헤브 17번 같은 느낌도 괜찮아요. 투크는 제가 브러쉬가 하나밖에 없고 하니까 오늘은 머스트헤브로 평상시 그리던 거 말고 다른 거 사용해볼게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그어주고요. 제가 투크 브러쉬를 저희 매니저님한테도 선물을 해서 드렸어요. 저것도 제 삽인데 매니저님한테 드리는 선물도 삽이로. 그러면 써보고 너무너무 괜찮았어서
주변 친구들이 브러쉬 추천해달라고 하면은 토크 많이 추천해주긴 해요. 뭔가 종류가 좀 더 다양하게 나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지금도 너무 좋긴 한데, 이런 느낌? 헉, 쉐이딩을 안 했네? 오늘 1시간 겟레디니까, 오늘 30분 겟레디니까 아주 여유롭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쉐이딩을 넣어주도록 할게요. 제가 원래는 되게 염세적인 사람이었어요. 사람이에요. 뭐 아직 바뀐 건 아니니까. 근데 이거를 제가 옳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온 게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왜냐면 나 스스로를 부정하는 거랑 다름없으니까. 근데 그게 염세적인 게 마냥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구나라는 순간들이 너무 많이 느껴져서 긍정적으로 갈 수는 없어요. 정반대에 있는 거다 보니까 전 부정에 서 있던 사람이라서 긍정으로 넘어오기는 조금 힘들어도 중간까지는 좀 가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요즘 제가 하고 싶은 말이나 생각 같은 게 들어도 더 시간을 들여서 판단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순간에 든 생각 말고 한 발자국 떨어져서 내가 지금 이 감정을 느끼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게 맞나? 하고 한 번 더 스스로한테 묻는 것 같아요. 그것만 해도 많이 바뀌더라고요. 아, 저 색감이 어떻게 해야 나올까? 보자, 보자. 일단은 제가 가져온 거는 그 스케일 차력쇼 1 때 너무 반응이 좋았던 입생 블러쉬입니다. 리퀴드 블러쉬. 얘가 37호고요. 얘가 44호예요. 아, 얘는 아닐 것 같긴 한데. 이 컬러는 아니야. 37호고요. 펴 바르면 또 다른 느낌이라서 44호고요. 나스 멀티플 블러쉬 비헤이브. 입생 같은 컬러인데요. 쟤는 리퀴드 타입, 얘는 파우더 타입. 그래서 얘 밑에다가 발색하는 게 낫겠다. 얘가 약간 쉬머한 펄이 같이 가미된 컬러여서. 그리고 릴발의 포도빔 역시 까먹으면 안 되지. 일단 저 최대한 여러분들이 접근성이 좋은 제품이었으면 좋겠는 게 제가 지금 준비해둔 다른 색조들이 다 백화점 거여가지고 포도빔을 얼굴 안쪽에 발라볼게요. 좀 진하게, 평소랑 다르게. 근데 완성된 거 보면 진하게? 라고 하실 수도 있어. 저게 진하게? 어머 어머 어머, 다른 손가락 쓰면 어떡하니. 이래서 여러분, 손바닥에 뭘 이제 발색을 해둔다던가 아니면은 손가락으로 뭔가를 이제 바르고 나서는 손가락을 꼼꼼하게 닦아주셔야 돼요. 치크가 어떤 느낌이냐. 흠. 나스 비에이브 살짝 섞어줄게요. 왜냐면은 너무 핑크는 아니거든요. 너무 핑크는 아니라서 살짝 따뜻한 느낌도 섞여있는 그런 느낌이어야 해서.
치크 먼저 하니까 되게 과하게 느껴진다. 아니, 근데 정작 제가 젬매 많이 안 할 그런 분위기의 시기에는 제가 막 화려하게 하고 다니다가 요즘 유행이 좀 전반적으로 많이 메이크업이 과감해지니까 제가 뭔가 오히려 안 하게 돼요. 청개구리처럼. 코끝에도 조금 연결. 근데 이때 딱 콧 망울, 콧볼 말고 콧 망울 끝에만. 꾀귄, 꾀귄, 꾀귄. 오, 이 조합 괜찮은데? 너무 괜찮은데? 후후. 뭐가 잘못된 걸까? 여러분, 섀도우 초반 장면이 날아갔어요. 근데 다행히 두 컬러밖에 안 발라서 디올 백스테이지 아이 팔레트의 2호 스모키 에센셜에 이 컬러 쉬머한 샴페인 베이지 컬러고요. 요거에다가 다음 컬러는 이거 소프트 로즈 컬러. 그래서 일단 처음에 올렸던 게 쉬머한 샴페인 베이지였고 이렇게 위아래 전체 다 발라줬고요. 그다음에 이 컬러로 이제 눈 뒤쪽 발라주고 있었습니다. 내가 녹화 버튼을 안 눌렀던가? 눌렀었는데 이런 쉬머한 펄의 느낌 때문에 애교살이 자연스럽게 볼륨이 살았거든요. 그 과정이 왜 안 담겼지? 다음에 이 가운데 있는 소프트 토프라는 쉬머 펄 섀도우고요. 오, 되게 뉴트럴한 브라운 음영이어서 이게 국내에서도 아이섀도우 퀄리티가 정말 올라갔는데 이런 쉬머한 펄은 펄 자체가 이제 해외 펄은 그러니까 글리터는 그래도 많이 큰 차이가 글리터가 오히려 괜찮고 쉬머 펄이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외사랑 국내 제품이랑. 근데 분명히 저는 K뷰티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아직 쉬머펄 붐이 안 와서 그렇지 또 한번 유행을 하면은 미친 듯이 발전을 시키는 게 이제 한국인의 특성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너무 예쁘다. 제가 지금 촬영 전에 그냥 색조들을 베이스 든 색조들이랑 막 집어와가지고 어떤 느낌일지 저도 모르거든요. 근데 너무 예쁜데? 잘 집어왔는데? 요즘 이렇게 아이 메이크업은 진하고 색조를 많이 덜어내는 그런 메이크업이 유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본 거는 눈도 진하고 치크도 조금 제가 평상시에 힘 빼는 것보다는 살짝 더 강조가 되어 있고 약간 힘의 강도가 아이 메이크업이 중에서 고 넘어가려는 느낌이고 중의 느낌이었어요. 근데 예뻤다. 이거 그라데이션 진짜 잘 된다. 이거 제가 그냥 예뻐서 산 거였거든요. 영상에서 쓴 적이 있었나? 이 팔레트를? 너무 예쁜데? 같은 컬러로 삼각존. 살짝 떨어뜨려서 발라줄게요. 눈 삼각존에서 바르고 남은 잔량을 눈 가운데랑 앞으로 끌고 올 때는 속눈썹 라인에 이렇게
여기 있는 얘도 쉬머 펄이거든요. 근데 펄의 색감이 다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크롬 섀도우는 아니에요. 펄감이 아주 살짝의 블루 펄이 있는 정도? 눈을 뜬 상태로 지금 제가 편한 대로 하려다가 여러분들이 그래도 따라 하시려면 고려를 해야지. 그리고 내려떠서 안에 그라데이션 해주고 눈을 뜬 상태에서 눈 모양을 타고 이렇게 라인 넣어주고 안쪽 채워주고 블렌딩. 미친 점. 아이섀도우 들어가는데 손거울을 보지 않았다. 제가 그만큼 힘 빼는 거에 진심이 됐어요, 여러분. 왜냐면은 제가 이렇게 보고 하면은 정교하게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이 되게 세밀한 디테일에 더 집착을 하게 되고 난이도가 더 올라가는 것 같아서 좀 보기에도 쑥쑥 하는 느낌이 들어야 뭔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들이 볼 때도 그냥 러프하게 슥슥 하는 느낌이 들어야 비교적 좀 더 장벽이 낮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소한 것부터 조금씩 변화를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닦고 박수를 쳤어야지. 양쪽에 다 묻었잖아. 근데 앞머리 내렸을 때를 생각해야 돼. 앞머리 걷었을 때가 아니라. 점막을 채워주고요. 눈을 떴을 때 앞트 힘을 바깥에서 안쪽으로 당겨오는 느낌으로 넣어주고 여기서 내려 떴을 때 안쪽이랑 이어주고 또 눈을 떴을 때 눈매를 어떻게 할까? 그것도 아직 안 정했는데 그냥 약간 물결 치듯이? 보면은 이런 펜슬들은 끝에 이렇게 드드득 하고 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잖아요. 요거를 막 손톱 같은 걸로 빼도 괜찮지만 저는 이런 짙은 컬러를 사용을 해가지고 얘는 무펄이거든요. 앞에 애들은 쉬머펄이었는데 이걸로 위에다가 덮어주면은 비교적 자연스러워지는데 이때 주의해야 될 거는 가루가 떨어져서 유독 떨어지네 얘가. 얼룩 생겼어. 이때 어떻게 하느냐? 방법이 없다. 걷어낸다. 그 스팟이 되는 부분을 제일 많이 지워주고요. 나머지 부분은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제일 진하게 묻은 부분을 거의 다 닦아낸다고 생각을 하시고 주변도 자연스럽게 한 겹 정도만 벗겨낸다 생각을 하고 더워. 왜 이리 더워. 치크를 다시 올려주는 방법밖에
두께는 없다. 근데 얼룩이 지지 않아야 하니까 올릴 때 좀 신경을 써서. 멀리 있는 거울도 보고 가까이 있는 거울도 보면서 체크를 하셔야 돼요. 보일러를 꺼야겠다. 속눈썹 바로 위에 라인도 잔량으로 살짝. 이렇게 눈 앞머리에 펜슬로 그려둔 거를 쉬머펄로 살짝만 덮어서 자연스럽게 연결. 이렇게 하고 잔량으로 또 언더에 넣어주고. 반대쪽 눈 해줄 사람! 반대쪽 눈 해줄 사람! 와, 분명히 밥을 든든하게 먹었는데 배가 고프다. Why? 토쿨 붓펜으로 예전에 뚜껑 잘못 닫았다가 이렇게 됐는데 쓰는 데는 지장이 없어서 그냥 쓰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하고 마스카라는 늘 쓰던 조합으로. 아, 이거 사봐야 되는데. 이거 그거 나왔잖아요. 스키니 버전 나왔잖아요. 근데 이 조합이 이미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렇게 세워서 액을 좀 많이 묻혀주면서 얘로 한번 1차로 좀 가닥 래쉬를 가볍게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 겨딘 메이크업 촬영을 하고 이제 물티슈 사용한 것들을 제가 한 곳에 다 모아두거든요. 근데 그거를 한 번에 버리면서 트위저를 같이 버렸나봐요. 비싼 로라 메르시의 트위저를 제가 버린 것 같아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거 큰맘 먹고 샀는데. 그거 진짜 큰맘 먹고 샀는데. 그 트위저가 되게 비싸거든요? 얼만지 한 4만 원 했나? 예전에 고원의 원장님이 쓰시는 거 보고 특이하게 생겨서 제가 우와 이거 되게 특이하게 생겼네요 하니까 원장님이 그거 뭐 이제 인체공학적으로 뭐 설계가 돼서 트위저 쓸 때 손목이 안 아파 힘이 안 들어가 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원장님 혹시 원장님 거 이렇게 해봐도 되나요? 했는데 너무너무 가벼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큰 마음 먹고 구매를 한 거였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사라질 줄이야. 허무해. 허무해. 언더도 뿌리 쪽 위주로 조금 터치를.
저번에는 제가 그 겨딥 영상 촬영하고 있던 날 또 집을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앞머리를 내리면 또 여기서 어떻게 될까? 근데 오늘은 고데기 영상을 촬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보통은 립 하기 전에 그 헤어를 좀 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은 그럴 수가 없네요. 언더 베이지 컬러로 엽살 앞쪽만 조금 힘 조절이 포인트, 힘 조절. 만약에 조금 생각보다 진하게 되었다 한다면 브러쉬로 또 아까 쓴 브러쉬로 살짝 블렌딩. 근데 여러분 여기서 진짜 대박 포인트가 제가 미친 하이라이터를 찾아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팔레트에 있는 펄 컬러예요. 펄. 이름이 펄이에요. 보시면은 살짝 코랄빛이 돌거든요. 코랄빛이 도는 진주 컬러여서 이게 실물이 진짜 미쳤는데 제가 이거 바르고 나갔더니 정말 모두가 하이라이터 뭐냐고 물어봤던 하이라이터가 아니라 섀도우였다. 쉬머 펄이었다. 이거 진짜 실물이 미쳤는데 카메라에 담길란가 모르겠네. 제가 여태까지 막 코랄빔 찾으려고 비교 발색도 되게 많이 보여드리고 막 섞어서도 연출하고 했잖아요. 근데 얘는 섞발을 할 필요가 없다. 그냥 얘 자체가 코랄빔이다. 너무 예쁜 거예요. 미친 거 아니에요? 미친 코랄빔. 진짜 예뻐. 디올이 펄을 참 잘해. 이거는 편시점 이걸 능가할 코랄빔은 없습니다. 미치네요. 미치네. 그래서 저는 얘로 광대에도 가루 아까워. 그러니까 핑크가 살짝 가미된 그런 코랄빔이어서 너무 예쁘다. 제가 이렇게 뭉탱이로 이렇게 쓴 거를 버리는데 그러면서 버린 것 같아요, 트위저를. So sad. 붉은기가 좀 더 들어가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중지에는 포도빔, 검지에는 비에이브를 이렇게 해가지고 새끼로 블렌딩. 립밤을 걷어내주고요. 뭔가 기분 탓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최근에 립밤을 좀 되게 꼼꼼하게 발랐거든요. 평상시에는 메이크업 하기 전에 너무너무 건조하지 않으면 귀찮아서 안 발랐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건조함이 좀 많이 심하게 느껴지니까 약간 생존 느낌으로 꼼꼼하게 챙겨 발랐는데 입술이 혈색이 좀 올라온 느낌인데 기분 탓이겠죠? 뭐지? 그걸 본 적이 있었거든요. 입술이 건조하면 더 하얘진다? 이런 걸 본 적이 있어서 연관이 있나 싶기도 하고 아니겠지? 착색 카바를 살짝 해주고
완전 얇아 보이죠? 그때 크롬 핑크로 이상하다. 저 진짜 배부르게 엄청 배부르게 먹었는데 왜 배가 고프지? 근데 그게 있기는 해요. 약간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랑 왜 회사 출근하면은 앉아서 그냥 업무만 봤는데 뭐 이렇게 딱히 움직이지 않았는데 그냥 점심시간 되면 배고파지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확실히 달라. 이렇게 내가 아래 오버립 안 했나? 한 거 같은데. 평소보다 덜 했나 봐요. 왜냐면 틴트가 발리면은 이 광택감이 표현이 되면서 입술이 더 얇아 보이거든요. 매트립을 발랐을 땐 상대적으로 덜한데 광택 있는 걸 바르면 입술이 더 얇아 보여서 그걸 감안해서 더 뉴하게 만들어줘야 된다. 입술은요, 제가 또 여러 가지를 챙겨왔는데 이 중에 뭘 바를지 고민이 된다. 왠지 이게 괜찮을 것 같은데? 발렌티노 뷰티 100R. 제가 R을 이러고 발음하거든요. 뭐 이제 미국에 갔다 온 사람도 아니고 하지만 그냥 사람들만의 그냥 습관이 있잖아요. 얼도 뭐 틀린 표현은 아니니까. 근데 누가 그때 댓글에다가 왜 R을 얼이라고 하세요? 라는 댓글 보고 진짜 별걸 다 뭐라고 하네 라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갖고 온 거 다 괜찮잖아. 쓱. 얘가 발렌티노 뷰티 리퀴로소 립스틱의 100R. 그리고 얘가 페리페라 14호 휘뚫로지고요. 그리고 이게 컬러그램 깅로즈예요. 근데 일단은 얘를 입술 전체에 깔고 베이스 립은 이게 나을 것 같아. 색깔이 제일 비슷해 보여서. 아, 진짜. 아! 너무 예뻐! 이게 제가 그때 보라 스모키 메이크업 했을 때도 이 컬러 썼던 것 같은데 확실히 어떤 색조랑 쓰냐에 따라서 너무 그 느낌이 달라져서 너무 예쁜데? 맙소사. 너무 예쁜데? 뭐야? 그리고 계속 샤넬 생각이 나네. 눈물이 나요. 페리페라 립술 안쪽에 좀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내 샤넬 어디가 있을까? 쓰레기장에서 주인님 저 여기 있어요 이러고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안쪽에 좀 발라주고 오늘 립조합 너무 예쁜데? 블러셔랑?
아주 마음에 드는데? 그리고 이 위에다가 약간 글로시한 느낌을 더해줄 건데 요게 네이밍 오버듀 글로시 립 틴트의 시에나 컬러예요. 이 컬러가 나을 것 같다. 얇게. 어떡해. 원래 고민하던 게 팬티 뷰티였는데 구매하기가 힘드니까 너무 예쁜데? 여러분 어때요? 와 미쳤다. 와 새해의 첫 마음에 드는 조합. 이제 여기서 메이크업 더 할 거 없나? 한번 보자. 와 립이 너무 예쁘다. 아 찍어놓길 잘했다. 저 혼자 연습하면은 되게 여러 조합으로 하다 보니까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꽂히는 것만 따로 이제 찍어놓고 애교살 조금만 더 도톰하게 앞쪽만 좀 잡아주고 언더 앞쪽 점막에 헤어를 마치고 왔습니다. 전 영상에서 보고 오셨죠? 어때요? 치크를 조금 더, 비에이브를 조금 더 올려줄게요. 이런 느낌? 레이어드 컷 했을 때만 나올 수 있는 이 고데기의 질감 표현이 너무 예뻐가지고 웨이브 하는 것도 꽤나 즐겨 합니다. 앞머리가 나의 스킬로 이겨냈다. 기세로 이겨냈다. 어때요? 요런 하나하나 한 올 한 올 포인트를 줘가지고 그리고 일단 이런 그래픽 렌즈도 오랜만에 끼기도 하고 그래서 치크를 좀 올려줬고 광택감이 조금 죽은 것 같아서 네이밍 한 콧만 더 얇게. 나 오늘 이 색조합 너무 마음에 들어. 어떡해? 아니 이 하이라이터 컬러도 진짜 예쁘거든요? 카메라에 안 담기네? 속상하게. 실물로 정말 예쁜데? 파우더로 이번 올라온 코 있는 쪽 한 번만 더 잡아주고 이 고데기 방법 그리고 얼굴이 굉장히 작아 보여요. 앞머리를 내려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래서 오늘 60분 겟레디도 여러분들이 밥을 드시든 잘 준비를 하시든 심심할 때 틀어 놓으셨든 뭔가 재밌게 보셨기를 바라면서 제가 너무너무 정신이 없지만 그래도 열심히 촬영을 해보도록 할게요. 진짜 적어놓은 건 많은데 시간이 너무 촉박해. 눈 감았다 뜨면 새로운 집에서 또 인사를 드리게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 영상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